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. 블룸버그의 슐리렌 컬럼입니다. 이게 요즘 미중 갈등 계속되는데 홍콩이 좀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에요. 네, 맞아요. 보통은 홍콩의 역할이 좀 줄어들 거다, 뭐 이렇게 봤는데, 그렇죠.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. 근데 오히려 이 칼럼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가 정확히 보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핵심은 그거 같아요. 지정학적 긴장, 이런 것 속에서도 홍콩이 단순히 중국으로 들어가는 문, 이게 아니라요. 네. 이제는 성공한 중국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, 뭐랄까, 발판?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겁니다. 아, 발판이요. 구체적인 움직임이 혹시 그 기업 공개 IPO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. 이런 건가요? 네, 그렇죠. 특히 그 중국 배터리 회사 CATL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에요. 아, CATL이요. 저도 봤어요. 미국 제재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도 46억 달러나 조달했다면서요? 규모가 엄청나네요. 네, 46억 달러. 정말 큰 금액이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조달한 돈의 90%가 유럽 확장에 쓰인다는 거예요. 유럽으로요. 미국 기관 투자자들은 빠졌다고 들었는데. 맞아요. 그런데도 유럽 투자자들이 그 빈자리를 다 메웠다는 거죠. 이게 홍콩 시장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예요. 미국 자본 말고도 다른 투자 기반이 탄탄하다는 거. 심지어 그 선전 증시 주가랑 비교해도 할인율이 거의 없었다면서요? 네,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만큼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뜻이니까요. 와, CATL 말고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? 그럼요. 그 장수 헝로이 제약이라고 여기도 지금 13억 달러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. 제약회사요? 네. 근데 여기도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 같은 꽤 큰 손들이죠. 이런 주요 투자자들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벌써 27대 1을 넘었어요. 이야, 27대 1이요? 정말 뜨겁네요. 이런 걸 보면 홍콩 시장이 확실히 뭔가 회복력, 적응력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시장이 이렇게 해외로 확장하려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그런 기업들 주가도 좋잖아요. 전기차 BYD 같은 경우엔 테슬라 판매량 넘어서면서 주가가 막 사상 최고치 찍었다고 하고. 맞아요. BYD도 그렇고 또 팜마트 인터내셔널 그룹. 여기도 재밌어요. 팜마트요? 아, 그 라부부 캐릭터 있는 곳. 네, 맞습니다. 동남아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죠. 이 회사 시가총액이 2배 넘게 뛰었어요. 2배요? 네,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2022년에는 한 10%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거의 40%까지 급증했어요. 와, 10%에서 40%? 이건 뭐 엄청난 성장인데요. 이런 사례들 보니까 진짜 이 흐름이 피부로 와닿네요. 네. 이런 개별 기업 사례들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. 사실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, 이거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 첫 무역 조치 이후로 꾸준히 나타난 현상이긴 해요. 아,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군요. 네. 번스타인 리서치 자료를 보면 중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2018년에 9%였는데 2012년에는 10.7%로 늘었어요. 조금씩 늘긴 했네요. 그렇죠. 물론 뭐 일본 같은 나라랑 비교하면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. 일본은 경제의 거의 절반이 해외에서 나오고 토픽스 지수 기업들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해외 발생이거든요. 아, 일본은 그 정도군요. 차이가 꽤 크네요. 네.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 기업들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. 글로벌 경제 패턴 변화의 일부로도 볼 수 있고요. 이런 흐름에 금융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?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팔 거다 뭐 이런 기대감 같은 거요? 네,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할 수 있죠. 또 최근에 홍콩 은행 간 단기금리 하이보라고 하잖아요. 네, 하이보요? 그게 확 떨어졌어요. 5월 초만 해도 4%대였는데 최근에는 0.4%대까지 내려갔거든요. 4%에서 0.4%요? 엄청난 하락인데요. 그렇죠. 이게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미리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. 여기에 올해 항생 종합지수가 15%나 오른 것도 아, 증시도 올랐고요. 네,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의 홍콩 시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그렇군요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핵심은 결국 네, 핵심은 이거예요.
홍콩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. 예전처럼 단순히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. 네. 이제는 중국 내에서 막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은 그런 실력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. 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어떤 무대, 발판, 자금 조달처 이런 역할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검증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그 시작점이 되고 있다. 정확합니다. 그리고 시장은 이 기업들의 경쟁력, 또 그 혁신 속도 이런 걸 여전히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. 결국 홍콩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. 이렇게 봐야겠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. 이 변화가 앞으로 투자 전략이나 또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정말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홍콩을 디딤돌 삼아서 글로벌 확장에 점점 더 속도를 낸다면요. 머지않아 여러분이 계신 산업이나 지역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경쟁 구도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? 네,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홍콩 금융시장의 흥미로운 변화 깊이 있게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